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육자회담을 할 때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이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요지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줍니다. 그것과는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서로가 교류를 합니다. 정보기관이 힘이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정보는 미국 CIA한테 주고 CIA가 가진 정보를 우리가 받고 하는 이런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정보기관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MI5, MI6 같은 정보기관, 미국의 CIA 이런 기관이 국가를 뒷받침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국제적 협력, 정보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정보원, 미국은 CIA를 통해서 그런 국가적 정보를 서로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정보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막 공개하고 그 공개하는 사람들이 옛날 기준으로는 불순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내부 자료를 막 보고 수사기관에 넘기고 하는 이런 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CIA가 한국과 중요한 정보를 교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정보라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게 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정작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할 때 정보 판단이 어긋나면은 국가가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도 지금 많이 해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해경이 세월호 구조를 잘 못했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해경 해체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 수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 6개월 만에 국정원행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선일보입니다만 외교 소식통은 반미 운동권 출신을 미국에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보내는 방안이 최종 단계에서 백지화되었다. 전직 공안기관 관계자는 박 전 총영사는 연세대 파리학번으로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빈투를 이끌었고 주사파 지하조직 방미청년회의 조직원이었다며 19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의 배우로 지목돼 투옥됐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되었다. 이 자주파라는 용어는 보통 대미자주파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사파라는 용어하고 이렇게 서로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미 운동권 출신이 국정원의 간부로 지금 들어간 것 같다 하는 보도입니다. 이걸 미국 CIA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을 한 반미 운동권 출신이
국정원에 들어가면은 그 국정원에 정보를 넘겨주겠습니까? 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썼던 이 페이스북 글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쓰는 이 페이스북은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어떤 논술위원보다도 정확하게 씁니다. 용감하게 써요. 또 정치인이니까 언론인이 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하니까 이것은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정확한 사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제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파란불인 줄 알고 신호위반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시간표를 얻어내기 위해 평양에 갔다가 강도라는 욕을 먹고 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첫 술에 배부르겠나 김정은을 믿는다며 김정은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CVID 비핵화를 거부하는데 우리는 지연 전술에 끌려가면 시간이 우리 편입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가 옵니까? 미중 무역전쟁, 관세 폭탄, 전면전이 벌어지고 유탄이 우리나라에도 날아와 수출이 급감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아니라 7일간이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수요일에도 쉬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파는 요즘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또 10.9%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나를 먼저 잡아가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그치지 않는 한숨소리 안 들립니까? 가게마다 흐르는 눈물 안 보입니까? 노조천국 만들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모두 적폐로 몰아서 청산하고 나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경제가 돌아갑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우리 민족끼리 을사안고 난 후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 실은 배가 부산항과 인천항을 중간에 전화가 와서 좀 끊고 다시 읽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끼리 얼싸안고 웃으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우리 민족끼리 얼싸안고 웃는 국군 통수권자를 지켜본 우리 장병들은 누구와 싸우기 위해 철책선을 지켜야 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장하면 조국의 부름을 받고 징집되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장병들은 양심 불량입니까?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친위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고요? 송영무 현재 국방장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전직 국정원장을 4명이나 잡아넣어 대공정보수사기관을 기능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국군 방첩기관까지 없애겠다고요? 어찌 그리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가며 합니까? 최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 가운데 해외 이민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그리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합니까? 그 김정은이가 아베라든지 트럼프면 괜찮습니다. 그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유 다 빼앗아가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생명을 말살하려고 하는 우리의 적이고 민족 반역자고 반인도 범죄자고 그리고 전쟁 범죄자죠. 자,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암살을 하는데 학살하는데 독가스를 쓴 독재자가 4사람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그리고 푸틴,
암살에 이용을 했습니다. 독가스를. 그리고 김정은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과 다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숨어서 했는데 김정은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형을 독살했습니다. 지금 김 지사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자가 좋아할 만한 일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느냐 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중대한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세상에? 왜 대통령을 향해서 왜 저기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세요라고 질문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답도 안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골라서 하는 일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왜 골라서 하느냐 하면은 참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고마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평창 겨울 올림픽에 참석하였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5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자 단일팀, 남북 여자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할 때,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 공연 때 우리는 하나다란 구호에 역시 한 핏줄이구나 하는 감정이 북받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북한 지도층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런 세상이 왔구나.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행에 감사 또는 감격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였을 때 이승만 주도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할 수 없다면서 1919년 건국서를 주장하고 나왔을 때, 자위적 핵개발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6.25를 남침이 아닌 내전이라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였을 때, 국정원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활동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할 때 김정은이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전 총리의 발언을 실천하듯이 이른바 적폐청산의 칼끝이 반공 자유 세력을 향할 때는 아마 통쾌한 복수의 맛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관진, 이병기, 남재준 등이 감옥으로 가고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권력층에 포진하는 것을 본 김정은은 촛불혁명이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의 그 민주주의 혁명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순배자인 윤희상을 진심으로 챙겨주고 통영으로 시신을 가져와서 묻게 하고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김일성 손녀 앞에서 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와 더불어 민주당이란 당명에 신영복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도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조항이 여러 개 있다. 홍준표, 김문수 씨가 아무리 주사파 정권이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자주적 노선을 가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이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김정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행동을 문재인 정권이 용감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예외적 조치를 좀 해달라.
쉽게 말하면은 대북 제재망에 한국이 구멍을 내는 것을 좀 허가해 달라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 여러 번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 대표를 그만두니까 이제는 김문수 지사가 나와서 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북한 주민을 배신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 한민족이죠. 한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 대 한민족의 대결 구도입니다. 김정은에게 행복한 것은 한민족에게는 불행합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김정은에게 이롭고 한민족에게 불리한 일을 골라가면서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박하면 저는 그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도 기무사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이런 반국가적 행태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반국가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반국가적, 김문수 전 지사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왜 골라서 하느냐. 두 개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나 지식인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장 합리적인 정확한 용어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적이라고 하느냐, 이걸 국가 반역이라고 하느냐, 이걸 배신이라고 하느냐, 이걸 민족 공조라고 하느냐, 이게 남북한 평화 교류냐, 아니면 민족적 화해냐, 무슨 용어로 이 사태를 표현할지 한번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의 질문은 비수와 같습니다. 왜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골라서 하느냐. 그 말은 왜 북한 동포에게 그리고 한민족에게 불리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골라서 하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